네, 2부 이어서 한번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김영석 자문위원과 이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뒤이어서는 백서 사례 분석 준비해 오셨는데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의 백서를 좀 들고 오셨어요. 예. 네, 또 이 백서의 내용을 좀 대략 저도 한번 훑어보기는 했는데 뭐 폴라리스 쉐어가 나오게 된 이유나 뭐 비전이나 뭐 전략 큰 틀에서는 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폴라리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 코인 자체의 특징으로는 이 분산형 인센티브 전문 지식거래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상 사용자들이 문서를 또 제작을 해서 또 공유를 하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을 한다면 유튜브의 어떤 형태와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유튜브. 예, 네. 이 제작자가 문서를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게 되면서 이 수익이 또 발생을 하는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좀 방대한 뭐 자료들이나 어떤 문서들을 좀 저장하는 그게 좀 예. 폴라리스의 그 쉐어 그쵸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사용자들끼리 좀 공유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폴라리스 쉐어가? 사용자들끼리 문서를 공유를 한다라든지 또 같이 네. 제작을 하는 경우도 같이 있고요. 제작도 하고. 예. 네네.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폴라리스 쉐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다,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 폴라리스 쉐어에 지금 뭐 가입된 유저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네. 또 네. 하루에도 신규 유저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선 좀 많이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빗썸에 상장이 된 지가 꽤 됐어요. 언제 상장했죠? 2020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장을 하고 이 최고가 한 5,000원 가량까지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 53원에 또 거래가 되고 있죠. 53원이요? 예, 5,000원까지 갔던 게 500원도 계속해서 아니고 내려가서 53원. 지금 53원이고 네.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추락을 했네요. 하락이 예. 아니라고 추락하든. 이 백서상의 어떤 나타나는 특징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있죠? 일단은 이 폴라리스 쉐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라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그리고 이 문서의 가치를 좀 제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일반적인 어떤 백서의 형태에는 잘 띄고 있습니다. 백서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 백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형태만 봤을 때에는. 다만 여기 들어간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 내용들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점을 꼽아보자면은 이 폴라리스 쉐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코인을 이용한 사업 운영이 필요했을까 좀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 폴라리스 쉐어 자체가 사실 문서 게시자 그리고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지식 공유의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코인을 좀 곁들여서 사업 운영을 한다라 했을 때는 그 필요성 이런 부분도 백서상이 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나와 있을까요? 정말 좀 정확히 짚어주신 내용인데 이 코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이 적용이 돼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폴라리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코인이 아니라 차라리 포인트의 형태로 진행을 했어도 말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코인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뭐 현금으로 뭐 결제라든지 아니면 수익 분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죠. 근데 폴라리스 쉐어는 그보다 용량이 좀 더 낮은 이 문서를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이 문서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이 문서를 제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검증을 하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라고 했을 때 꼭 여기에 코인이 필요했을까라는 문제가 맞습니다.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 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 플랫폼의 작동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정확히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뭐 사실상 여기에 검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보유한 비율에 따라 뭐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검증한 사람을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설명이 좀 많이 아쉽게 부족하다라는 네. 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설명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인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냥 뭐 비단 느끼기뿐만이 아니라 네네. 백서 통해서만 봤을 때는 이건 코인이 아니라 포인트로 진행을 해서 충분히 말이 됐겠다라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백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일 어떤 중요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 문서를 공유하고 또 판매한다는 점, 이건 굉장히 좀 특장점이에요. 근데 이 제작된 문서에 대한 가치 검증, 이 부분도 넘어가자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양적으로 문서를 그냥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막 적어놓고, 혹은 네네. 뭐 어디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놓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양적으로는 충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행위를 어뷰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뷰징, 그렇죠. 이 어뷰징을 막는 게 제일 사실은 재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 이 어뷰징 행위를 어떻게 막느냐? 이 폴라리스 쉐어에서는 큐레이터 제도하고 검증하는 사람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 큐레이터들이 실제로 문서를 판단을 하고 이게 가치가 있는 문서이다, 정말 이거는 돈 받고 팔아도 될 정도의 문서이다라는 거 검증을 해주고요. 다만 이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문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코인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참여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큐레이터 단계에서도 어뷰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없는 문서인데 그냥 무조건 가치 있다 하고 해서 이 제작자한테 그 어떤 뭐 토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큐레이터이자 어떤 문서 제작자의 역할을 두 개 동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여기에 추가로 또 마련된 제도가 이 검증가라는 제도가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검증가는 약간 그 관리 감독, 그 큐레이터를 감독하는 사람. 이 큐레이터들이 어떤 어뷰징 행위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가치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는지에 대해서 이 검증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과 직접적으로 협약이 돼 있는 사람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예. 약간 그런 정도의 어떤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전 장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라고 보자면 문서에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구매자 모두 이렇게 충분히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좀 유치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사실은 이 폴라리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 자체를 그냥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코인들 한번 와서 경험을 해봐라. 왜냐면 코인이 있어야 문서를 직접 결제를 해보고 네네.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 정도의 어떤 유인이라든지, 사실상 여기에 정말 가치 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뭐 굳이 큰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정말 그 가치 있는 문서가 과연 얼마나 올라올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그쵸. 좀 아직 궁금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문서는 좋은 문서이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AI가 이 문서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문서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큐레이터라든지 그 검증가 제도 같은 게 이게 어떤 AI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일일이 이 문서를 다 읽어보고 일한 만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문서가 정말 사실 많이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알기로는 폴라리스 쉐어의 어떤 가장 큰 무게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용자 1억 명당 문서 10억 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 일일이 다 검증을 하다 보면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백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자면 이 백서상의 비즈니스 모델들도 좀 충실하게 나와 있을까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굳이 포인트로 해서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이 코인 사업으로는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랑 이 사업이랑 정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였지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유튜브다라고 아, 생각이 되는 네. 겁니다. 좀 많이 굉장히 좀 특색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그쵸. 좀 아쉬운 그런 면모가 없지 않아 네. 있다라는 게 네, 조금 제일, 아쉬운. 예. 이 로드맵도 사실 좀 이렇게 중요한 요건으로 좀 보잖아요. 근데 예. 이 백서상에 나타난 로드맵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는지 자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이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로드맵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로드맵들이 그렇게 다 유의미하다라고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뭐 2018년 뭐 4쿼터에 나온 게 국내 유일 스타트업 프로젝트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안 적어도 되는 문제란 그쵸. 말이에요. 네. 뭐 토큰 세일을 하겠다, 뭐 쉐어 가입자를 확보하겠다, 뭐 무슨 기업이 됐다, 어떤 서비스 오픈했다. 이 서비스 오픈한 것 자체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 나중에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메인넷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정말 좀 굵직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런 개발을 했는데 이때 이런 서비스 오픈을 할 거야. 그 오픈한다는 걸 보면은 약간 뭐 그 영문판, 한글판 오픈을 하겠다라는 정도. 네. 정말 사실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쓸 만한 어떤 네네. 특징적인 요소들은 없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찌 보면은 뭐 크게 있어도 그만 좀 없어도 그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정확하게 듭니다. 표현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빗썸에서 폴라리스 쉐어 유의 종목이 있었다 지금 앞서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일단은 이 폴라리스 쉐어 측에서 토큰 유통량이 갑자기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발행량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 빗썸 상에서 거래되는 이 폴라리스 쉐어가 외부에서 이 팀 물량을 투자의 목적으로 그 회사 투자의 목적으로 판매를 일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토큰의 유통량 자체가 비약적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빗썸에서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폴라리스 쉐어는 좀 약간 안타깝다. 사실은 이게 백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팀 물량 뭐 새로 찍어낸 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팀 물량 가지고 있던 거 회사 운영을 위해서 판 건데 큰 문제가 되겠냐라는 네네. 그런 어떤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2부에서는 백서 사례를 가지고 같이 좀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자문위원님께서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백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백서를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한마디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최소한 그 본인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코인에 대해서 백서 정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이건 추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필수 코스로 하고 있고요.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들고 있는 코인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코인을 사는 데 들어간 나의 자산. 그렇죠. 돈이죠, 결국에. 그렇죠. 그 자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서 한번 읽어보지 않는다? 그럼 정말 이게
속히 말해서 그 무지성 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차원의 문제로도 직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백서를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읽어보시는 습관. 들여다보고 또 노력해보고 예. 찾아보고.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떤 코인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 폴라리스 쉐어 코인 백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실제 어떤 백서상에 나타나는 특징들도 자문위원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